구독, 좋아요. 이재명 정권 이게 지지율을 보니까 점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리얼미터 어제 보도됐죠.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사면 여파만으로 이렇게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여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 또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대 참사가 있다. 4대 참사. 그러니까, 네, 뭐 일단 더 늘어날 건데 예. 일단 4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인사 참사다.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부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갑질 논란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 법석이었습니까?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아직도 경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잘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그건 뭐 심각하던데. 예, 안 누구였죠? 그 민변 출신 변호사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도 지금 논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여가부가 주도하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포털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검색하시면은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는데 어떤 말을 했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 더 시청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를테면 제가 우리 기자님을 비난을 했다. 그리고 네. 기자님의 인격을 침해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인격 침해에 대해서 제 표현을 일부 제한하는 것, 뭐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야 이미 있는 법이에요. 이미 그런데 있죠. 차별금지법은 뭐냐? 뭐 성소수자, 뭐 장애인, 뭐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단체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면 그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리고 애매모호한 개념, 그렇죠. 차별적인 뭐 언사,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언급, 이를테면 제가 뭐 장애인 전장현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장애인 비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네요,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보호법이라는 게 기자님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될 법이게요. 그런데 성소수자 단체라는 게 인격이 있나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오죽했으면 그 강성 페미니즘 단체라고 하는 정의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하면서 처벌 규정을 안 만들었습니다. 처벌을 하기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긴 거죠. 처벌을 안 할 건 법을 왜 만들지? 그니까요. 지키든지 말든지 그냥 네. 만들게 선언적으로 하겠다는 그 헌법에 쓰든가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강행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법안이 차별금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그 비동의 간음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강제력, 물리력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폭력이 동행이 되어야만 강간이라고 하는 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는 그 구성 요건이 폭력 행사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 즉 피고인인 남자만 피고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웃긴 거는 남자만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피고인이에요. 남자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입증을 못하면 강간으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해요? 제 말이 뭐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을 하든 뭐 계약서를 쓰든 그러니까 그 어플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도 아닌 게 그 계약서 어플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심지어? 성관계 합의 계약서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DB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네. 이게 정의당을 위시한 소위 이제 강성 젠더 파시스트 단체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법안들인데 신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엄청나게 분노를 했잖아요. 네. 그것은 판사가 재량껏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질 여지가 있어요. 판사들의 어떤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비동의 간음죄는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 피의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다. 이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문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생활 동반자법이라 그래서 동거를 합법화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보다 좀 낮은 단계의 구속. 그러니까 동성끼리 혹은 사제지간, 뭐 이제 형제지간에도 가족 관계를 뭐 형제는 원래 가족이지만, 그러니까 남녀간의 결합이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팍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남녀간이 아니어도 가족으로 그럼 남남 여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기독교 입장에서 까무라칠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근데 가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법적인 서로의 의무와 어떤 예. 권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인 보호가 적용이 되는 게 원래는 부부 간에만 가능한 건데 부부 자녀 간에만. 근데 부부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남자끼리 혹은 이제 사제지간에도 다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생활동반자 기본법인데, 이제 이거를 한 발 더 나가서 동성혼 합법화 등의 전초 작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 정도로 강경한 노선을 지금 견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지금 문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참 따라가기도 힘들겠다라고 한 게 이런 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당에서 지금 비판할 공간도 없어요. 언론이 소화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네, 아무튼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교조 활동하다가 3번 해직당한 사람이에요. 3번이나 해직을 당했어요. 정교조가 교사들 선동까지 했다라고 해서 해직을 3번 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2003년에 우리가 중등교 교과과정 평가 시스템 나이스라고 아실 겁니다. 압니다. 예. 그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나이스가 뭔지도 몰라서 망신을 당했던 예. 그 나이스.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좀 평가 방식을 좀 개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 최규진 씨가 너무도 경악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어떤 취지냐면 이게 나이스로 정량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의 진정한 모습을 평가할 수가 없다. 학생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학생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목욕도 해봐야 그 학생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뭔 소리예요? 목욕을 왜 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학생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란 그쵸. 선생님이 목욕을 한다고요? 나이스 평가 대상은 미성년자들입니다. 네. 같이 술도 먹고 목욕도 미성년자랑 해봐야, 술 마시고 목욕도 한다고요? 네, 그 학생의 뭔 소리를 대한 합니까, 이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그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요? 예, 정교조 출신에 제 눈으로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간부 출신이 고용부 장관하고 정교조의 어떤 문제 교사가 지금 교육부 장관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좌파 세력들 배불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 네. 진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안규백 장관 후보자 그 탈영 의혹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병적 증명서 제출 안 하고 지금 임명 강행된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정동영 후보자 지금 연일 친북 노선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많은 인사들을 임명 강행했어요. 사실 강선우만 포기한 겁니다. 근데 강선우도 포기한 게 아니죠. 여당 대표가 울타리가 되어 강선우랑 이진숙 했으니까요. 이진숙 이진숙은 원래 버림패라고 방통위원장 보기 때문에. 말고 교육부 예. 장관 후보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 참사 현재 진행형이죠. 이것만으로 사실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두 번째 지금 그 관세,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미국과 지금 아무 의전도 못 받고 있는 실무회담 하겠다라고 국빈이 하는데 아니라. 근데 김혜경은 따라가는 실무회담. 마무리도 안 됐죠. 그렇죠. 김혜경이 실무자예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따라가는 실무회담이다. 이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개념부터가 맞지가 않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격식에 맞지 않는 지금 그런 외교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관세가 그마저도 돈이라도 주고 우리 기업들이 좀 숨쉴 공간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제가 비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도 확답을 못 받았다는 거, 15% 해도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드렸지만 그렇죠. 이미 일본과 유럽은 2%대 관세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15%가 되면 한미 FTA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일단 문제인데 그 15%마저도 지금 확답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관세만 지금 부담입니까? 노란봉투법 하겠다, 뭐 상법 개정안 뭐 두 번째로 또 추진을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기업들 오너들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세제 개편안 법인세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그렇죠. 기업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시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관세 참사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또 관세, 그다음 세제 참사, 대주장도세 기준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미들 하는 분노한 건지 그 포인트. 아직도 결론 못 내렸어요. 오늘 한정혜 장관은 나와서 50억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10억 변함없다 기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대통령실, 여당이 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럼 개미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죠. 와.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증시가 어제도 1.5%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100대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마저도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사주를 그 소각을 시켜서 증시를 억지로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비교를 하자면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하느니 이제 외환 보유고를 좀 풀기 시작하죠. 환율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증시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사주 소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배가 늘었습니다. 평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관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갈 거다, 망할 거다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품이 껴있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것이 애초에 증시가 잘 되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업 가치가 100조인데 시총이 200조로 평가되어 있으면 그 100조는 거품이에요. 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거품이니까 당연히 걷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펀더멘탈이 성장해야 증시가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건데 예. 지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뿌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3,000대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이춘석 법사위원장 뭐 했죠? 그러니까 셀프 호재를 만들어서 권력형 개미 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대 AI 국가대표를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자기들이 그 지정 발표하기 직전에 신용대출 땡겨서 차명 계좌로 그 미리 그 주식들 사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국기문란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 이거 증시 참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건, 제가 참 너무 많죠? 팩트만 나열을 하는데도 제가 지금 10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지금 같은데. 예. 너무 근데 이건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5번째 자막인데요. 청년층 20대에서 야 부정평가가요 59%. 근데 저는 이게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20대 부정평가가 그렇죠. 이제 59%인데 아직 반영 안 된 게 너무나 많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특히나 청년들이 유독 분노하고 막 거리로 나와서 지난 16일날 거리로 나와 쏟아지고 막 이재명 나가라 막 이렇게 외친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바로 그게 이 네 번째 참사, 사면 참사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조국이죠, 조국. 조국.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을 때가 이른바 조국 사태 때였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을 때 예. 정말 역대급으로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회복이 됐느냐? 조국 전 장관 물러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다른 말로 조국이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조국이란 사람 자체가 그냥 화약고 같은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렇잖아요. 나오자마자 지금 온몸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출소를 하자마자 벌써 몇 개의 사고를 친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입시 비리를 저지른,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재붕을 외치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척은 다 했잖아요. 근데 뒤로는 오만 아빠 찬스 스펙 품앗이 특혜로 자기 자녀 남들은 꿈꾸기도 힘든 의대 결국 보냈죠.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는데 인정이나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그 7대 입시비리 혐의들은 모두 다 유죄 확정 판결 났습니다. 모두 다 혐의가 인정됐어요. 대법원에서까지. 근데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 독재라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뭐 정치 검찰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검찰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판결 검찰이 했습니까? 판결 법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강욱, 정경심도 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모두 다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합니까? 입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숙명인 거예요. 모두가 안고 있는 고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부모들이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표창장 위조 같은 특혜들을 저지른 인사를 형기 30% 채우고 지금 출소를 시켰으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네, M장기획 음주운전으로 폐쇄 여러분들 소문 좀 내주세요. 저도 이거 뉴스 보고 들어왔는데 그 M장기획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나봐요. 네. 거기에 이제 이제 그 누구지? 장원 MC 장원이라는 예.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 비공개로 돌렸다 뭐 그런 네.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조국 혁신당 당사 앞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8.15 매국 사면을 규탄한다. 자유대학 청년단체죠. 청년단체가 8.15 매국 사면을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이채정 기자가 이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영상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집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본인의 개인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은 되게 불공정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본인은 좋은 집안 아래 이제 아들, 딸을 낳고 입시 비리로 이렇게 부정하게 대학을 입학시켰다는 사실, 그러한 위선자가 이제 다시 정치에 돌아오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그거에 계속 강력하게 규탄하고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실제로 이 땡볕에 더운 날씨에서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오늘은 심지어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자, 민주당은 진짜 이게 큰일 난 게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정청래 취임 이후 2주 동안 무려 14.6%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네.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그리고 정청래 취임 후 호남 지지율 29.9%포인트 급락했다라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민주당과 지지율이 국민의힘 민주당 39.9, 국민의힘 36.7% 좁혀졌어요. 거의 비슷해요. 오차범위 안으로 왔죠. 국힘 입장에서는 네. 정청래 땡큐입니까? 저희 너무 좋죠. 사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재앙이에요. 네, 재앙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국정이야말로 본질이라고 보고 네. 누가 집권을 하든 나란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의 정파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호재가 없죠. 지금 사방에서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하루는 정청래, 하루는 김민석 형, 하루는 조국, 뭐 하루는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윤미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뻔뻔하기도 하도 진짜 파렴치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욕하던 것들 불쌍하다 그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조국은 또 뭐라 했습니까? 청년들에게 사과할 마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과한다고 마음이 풀어지겠냐? 그러니까 사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어차피 사과해봤자 안 풀어질 건데. 아니 굳이 사과 사과를 일단 해야 사과부터 되냐?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든 말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4050만 개딸들만 바라보고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태도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잘못을 안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미워하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본인 사면 아니냐라고 하니까 n분의 1이다. n분의 1이요? 예, n분의 1이다. 나 때문에만 떨어진 건 아니다. 아니 무슨 회식비 n분의 1 하는 것도 아니고 n분의 1을 여기 쓰는 게 맞아요? 제가 지지율 하락의 악재를 n분의 1로 나눈단 말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는 거예요. 악재가 많다는 거를. 그러니까 꼭 내 잘못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박준영 학생 같은 사람들 나와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자유대학 친구들은 20대 초중반 학생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많잖아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개강합니다. 그럼요. 얼마나 이 가까운 과거에 이 치열한 입시를 치러서 대학에 간 친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입시 비리의 현신 그리고 누군가의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을 했던 이런 일가족이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사면돼서 등장을 하는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지지율 폭락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대선에 패배를 했고 지금 뭐 온갖 그 지리멸렬한 그 찬탄 반탄파 뭐 이제 그런 프레임이 또 씌워져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특검 3대 특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악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집권 3개월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왔다? 이건 여당이, 지금, 예, 여당이. 저 야당이 따라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집권 여당 정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지금 국정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께서 허니문이라고 흐린 눈 하기에도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허니문이 보통 6개월이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면 우리가 흐린 눈을 한다, 이제 적당히 봐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집권했으니까 일 좀 해봐야지,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아니 뭐 집권하자마자 대형 사고가 한두 개가 나야 말이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허니문이라고 조국 전 이런 파렴치한 정치인들 사면시키는 거를 그럼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선을 보좌진 갑질하고 뻔뻔하게 버티고 보좌진들 2차 가야 하는데 저희가 봐줘야 되나요?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대급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국 전 장관 사면 결정한 그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긍정평가가 48%대로 50% 깨졌네요. 깨졌습니다. 앞자가 4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잘라낸 다음부터 반등을 했다라고 했죠. 네. 지금은 잘라낸 것이 아니라 다시 붙였습니다. 오히려 들여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데 그 된장찌개 이제 이따 얘기할 거죠. SS 뭐 이제 이런 이런 기괴한 사고를 칠 수도 있구나. 예, 이제 진짜 이런 사고들이 그 얘기 바로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